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목 부상에서 돌아온 앤서니 랜돈이 1루로 맥없는 송구를 하고 교체되자 그 경기를 해설했던 저는 어쩌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랜돈은 시즌을 마감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랜돈은 2020년은 단축 시즌 때문에 52경기, 지난해는 다리 부상 때문에 58경기, 올해는 손목 부상으로 45경기 출전에 그침으로써 3년 동안 155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FA에게 장기 계약을 보장하면 계약 초반의 활약을 기대하기 때문에 랜돈은 첫 새 시즌 승리 기여도가 3.1이 됐습니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야수 버전이 바로 랜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샌디에고 주립대 시절 토니 그윈 감독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았으며 프로에 와서도 각별한 관리를 받고도 유리몸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스트라스버그처럼 드래프트 시즌에 어깨 부상을 당하며 6순위까지 떨어졌던 랜돈은 워싱턴 입단 후에도 마이너와 메이저리그에서 잔부상에 끊임없이 시달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에인절스의 FA 영입 실패가 마치 악성 계약이 하나 끝나면 새로운 악성 계약이 등장하는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5년 7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첫 해 MVP가 되고 5년 동안 조정 OPS가 145였던 블라디미르 게레로, 5년 9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승리 기여도 20.7을 기록한 토리 헌터 같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의 임팩트가 너무도 큽니다. 테리 콜린스 감독에게 항명한 죄를 물어 당시 단장이었던 빌 버베이시가 짐 에드먼즈를 카디널스로 트레이드한 에인절스는 1999 시즌에 앞서 대형 FA를 영입하는데요. 6년 8천만 달러 계약으로 모셔온 보스턴 일루수 모 본이었습니다. 본은 1999년 2할 8푼 1리 33홈런 108타점, 2000년 2할 7푼 1리 36홈런 117타점을 기록하지만 기대에 걸맞는 활약은 아니었고 에인절스는 부상으로 2001년을 놓친 본을 매치로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등장할 선수들은 본을 선녀로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2007년 에인절스는 저니맨을 전전하다가 FA 로이드를 맞은 32세 외야수를 영입합니다. 텍사스 출신 FA와 악연의 시작이었는데요. 5년 5천만 달러 계약을 준 게리 매튜스 주니어였습니다. 매튜스는 3년간 조정 OPS 86, 승리 기여도 0.0을 기록하고 트레이드 됐는데요. 이번에도 매치가 매튜스를 데려갑니다. 그러고 보면 매치도 참 대단한 팀입니다. 2002년에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에인절스를 2003년 디즈니로부터 구입한 모레노는 2011 시즌이 끝나고 돈보따리를 푸는데요. 엘버트 푸올스에게 10년 2억 4천만 달러, 마이크 매덕스가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시킨 텍사스 출신 CJ 윌슨에게 5년 7,750만 달러 계약을 주게 됩니다. 푸올스의 급격한 추락이 시작되고 윌슨도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 모레노와 제리 디포토 단장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댑니다. 텍사스에서 MVP를 따낸 조시 해밀턴이었습니다. FA가 되기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던 해밀턴은 첫 시즌을 완전히 망친 후 마치 야구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2014년 에인절스가 정규 시즌 1위를 하고도 로열스에게 3연패 탈락을 하는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승패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요. 참다 못한 모레노 구단주는 저 물건을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합니다. 그 사이 변변치 않은 커리어를 이어가다 31세 시즌에 반짝 활약을 한 잭 코자트에게 3년 3,800만 달러 계약을 줬다가 코자트가 2년 동안 96경기에 출전하고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1.1을 기록하는 소소한 낭패를 봤던 에인절스는 또 한 번 치명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2017 시즌 중반 디트로이트에서 유망주 손실 없이 저스틴 업튼을 데려온 것은 좋았으나 시즌 후 FA가 될 예정이었던 업튼에게 덜컥 5년 1억 600만 달러 계약을 준 거였습니다. 당시 업튼은 내가 알던 업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수비를 하는 모습이 참 낯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기 계약을 하자마자 경기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업트는 4년 동안 승리 기여도 1.6에 그쳤고 에인절스는 조 아델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올 시즌에 앞서 업튼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푸올스의 계약이 지난 시즌으로 끝나고 업튼의 계약이 올 시즌으로 끝나게 된 상황에서 랜돈이 그 전통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푸올스가 있던 시절 에인절스는 푸올스가 까먹는 만큼을 트라웃이 벌었는데 다시 트라웃의 승리 기여도를 탕진하는 제2의 푸올스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미국 내 인기와는 별개로 최근 미국의 유소년 스포츠 인구 중 야구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풋볼과 농구에 비해 덜 위험한 스포츠이자 선수 생명이 가장 길기 때문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은퇴 시점은 NFL이 27.6세, NBA가 28.0세, NHL이 28.2세이고 메이저리그는 가장 높은 29.5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메이저리그에서는 장기 계약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17건의 10년 이상 계약 중 야구가 아닌 계약은 캔자시티 칩스의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가 유일하며 7년으로 기준을 낮추더라도 역대 46건의 계약 중 야구가 아닌 계약은 마홈스의 계약이 유일합니다. 선수들은 긴 계약 기간을 원합니다.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단연 계약을 거부한 구로다 히로키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긴 계약 기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구단은 긴 계약 기간을 최대한 내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시대가 끝난 이후 전성기가 빨리 왔다가 빨리 가게 되자 장기 계약을 빨리 주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장기 계약 중 역대 최악의 계약은 뭘까요? 역시 크리스 데이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2016년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FA까지 3년이 남아있던 매니 마차도를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데이비스에게 연평균 2,300만 달러, 7년 1억 6,1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추락이 시작됩니다. 에더럴 처방을 얻지 못한 시즌에 성적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다시 처방을 받은 이듬해 두 번째 홈런왕에 오르고 장기 계약을 맺게 된 데이비스는 건강을 위해 에더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급 추락을 맛보는데요.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였지만 2021년 8월에 은퇴를 선언한 데이비스는 결국 1억 6,100만 달러를 받고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2.7을 기록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이 정도로 크진 않지만 매년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기분 나쁜 계약도 있는데요. 매츠는 2000년 1월 바비 보니아를 방출하면서 자녀 연봉 590만 달러의 지급을 10년 후인 201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7월 1일에 하기로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불유예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8%의 고이자를 보장한 게 매츠의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이에 보니아는 매년 7월 1일마다 120만 달러씩을 25년 동안 받게 됐고 590만 달러는 3천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그 밖에 1억 1천만 달러를 받고 계약기간 승리기여도 1.9를 기록한 조던 짐머맨, 9,500만 달러를 받고 마이너스 1.6을 기록한 파블로 산도발, 1억 2,500만 달러에 마이너스 4.8을 기록한 라이언 하워드, 컵스와 1억 8,400만 달러 계약 이후 조정 OPS가 85에 불과한 제이슨 헤이워드, 애리조나가 호세 아브레유인 줄 알고 영입했지만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2.5에 6,850만 달러를 태운 야스마니 토마스, 보스턴이 7,250만 달러 계약을 줬지만 메이저리그 99경기 출전에 그친 루스네이 카스티오, 다저스가 6,250만 달러 계약을 줬지만 메이저리그 30경기에 출전한 헥터 올리베라, 옵타운 시즌에 미친 듯이 활약하고 4년 1억 1,100만 달러 계약을 주자 야구가 하기 싫어진 요에니스 세스페데스의 쿠바 먹티 사인방, 1억 5,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520경기에 출전해 한 경기에 나설 때마다 30만 달러를 받은 셈이 된 보스턴 에스파이, 자코비 에스버리 등 먹튀 선수들은 손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한번 말이 나온 김에 역대 최악의 계약 라인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수는 신이 설계한 포수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뚝딱이 일루수가 된 조 마우어입니다.
1루수는 크리스 데이비스지만 라이언 하워드로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2루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로빈슨 카노입니다. 3루수는 데이빈 라이트의 계약이 가장 크지만 매치에 해준 게 많은 라이트이기 때문에 파블로 산도발을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랜돈이 계속 이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랜돈이 1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격수는 첫 번째 10년 계약의 A로드가 아닌 두 번째 10년 계약의 A로드입니다. 좌익수는 보스턴과 7년 1억 4,200만 달러 계약 후 승리기여도 3.5로 은퇴한 칼 크로포드입니다. 중견수는 자코비 엘스버리입니다. 우익수는 세스페데스를 제친 해밀턴이지만 최근 옐리치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명타자는 9년 계약을 맺었지만 5시즌을 뛰고 은퇴한 프린스 필더입니다. 그런데 A로드의 두 번째 10년 계약은 3루수로서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유격수를 호세 레이에스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라인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써놓고 보니 신기하게도 우타자가 전혀 없네요. 라인업을 유심히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한번 몰락이 시작되면 쉬프트 때문에 더 세게 맞게 되는 좌타구포, 그리고 나이가 들면 스피드를 잃는 스피드스터의 장기 계약이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단들은 위험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줄까요? 이들이 가진 티켓 파워와 임팩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템파베이가 프레디 프리먼 영입에 진심으로 도전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랜돈은 이대로 에인절스 역사상 최악의 영입 실패 사례가 될까요? 7년 계약을 맺고 첫 새 시즌을 망친 선수가 과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랜돈이 실패하고 오타니가 떠나더라도 트라우스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